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3,200달러 플러스 1.7%, 이더리움 2,500달러 플러스 3%, 리플 에다, 이더리움 클래식, 솔라나 모두 약간씩 상승을 했고요.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첫 장이 열렸는데 홍해 미국 선박 공격에도 큰 충격은 당장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보다 더 큰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다 겪었고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주식코인 모두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1월 19일 미국 임시예산이 1월 31일 FOMC 금리 결정과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홍해 사태로 인해서 무난하게 협상 종료돼 버리면 코인이나 주식 모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강경파 새롭게 선출된 하원 의장인데도 임시예산안 통과를 못 막는다면 공화당 트럼프는 대선까지 힘든 여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 물가는 안정적이고 주가 상승에 바이든 대선에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중동 홍해 사태가 주식 코인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공화당 하원 의장이 미국 예산안 통과를 저지해야 되는데 홍해 사태로 미국 선박이 공격받고 있고 물가도 재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임시 예산안 통과를 막아버리면 물가 상승이나 주가 하락 역풍을 공화당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 내리겠다고 전략 짰다가는 오히려 공화당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작년 메카시 하원 의장일 때도 중국이나 이스라엘 사태 터지면서 예산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임시 예산안 통과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공화당도 포기하고 바이든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산안 통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 사태로 인해서 연준도 금리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가 물류비 2배 증가시키면서 애플이나 테슬라 주가도 주춤한 상황이고 연준이 미국 GDP 상승하고 실업률 낮다고 마냥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표적인 매파인 연준 원로 이사가 올해 금리나 급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나스닥 하락폭 잡고 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홍해 사태로 인해서 금리나 예산안 통과 무난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주식이나 코인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스닥은 애플의 중국 아이폰 가격 인하로 하락은 했지만 하락은 1% 미만으로 미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1월 13일 FOMC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 연준위원들 발언 제한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요. 매파 원로의원 발언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금리나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3.7% 저점 찍고 반등했는데 상승 추세 라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월 31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혹시나 경기 좋아서 금리나 할 필요 없다, 하반기로 미뤄야 된다, 이런 발언을 경계를 하는 거죠. 대신에 홍해 사태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도 경기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원로 이사 매파 발언으로 3월 금리나 확률은 80%에서 64%까지 내려갔고요. 60% 비록 하락은 했지만 홍해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연준도 약간 금리나 선제적으로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율 재반등하는지 여부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존에 예상대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낮춰서 4% 기준금리 된다 예상을 했었는데 원로 매파 발언 이후 올해 9월 정도에 금리가 재상승할 수 있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서 연설한다고 하고요.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에서 영향력 큰 행사로 여기서 연설하는 인사들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대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오픈 AI 샘 알트먼도 다보스 포럼에 참가를 하고요. 리플은 2023년 작년 1월에도 다보스 포럼 참가했고 갈링하우스도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기술 개척자 및 유니콘 부분에서 90개 회사 중에 하나로 참석을 했고요. 당시 리플 가격 보면 1월 17일 갈링하우스 다보스 포럼 연설하고 호재 선반영에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이목
집중이 되면서 이후에 큰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7월 부분 승소까지 피니시가 났죠. 최근 리플 가격 8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갈링하우스 4월 리플 재판대에서 언급하고 리플이 글로벌 송금화폐로 투자를 유치를 한다면 재판 이후 더욱 긍정적인 결과 날 수 있고요. 리플은 현재 여기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9,000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오면서 하다 무너질 뻔했지만 갈링하우스 호재 소식 나오고 채널 저점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42,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43,000달러 약간 상승했는데 새로운 현물 ETF 옵션이 상장된다고 호재 소식이 났고요. 나스닥에서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 상장되면 투자자들 리스크 해지 위해서 옵션까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멜리 ETF 관리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품 기반으로 한 옵션 신청서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릭 발주나스 블룸버그 기자는 2개월 안에 빠른 승인될 수 있고 작년부터 올해 1월 ETF 승인 예상을 한 제임스 세파더는 상반기가 아니라 10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되면 투자금이 큰 기관들은 좀 더 안전하게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상승 베팅에 현물 대량 매수했지만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하락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 옵션 매수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현물 ETF 옵션이 상장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자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비트코인 펀드멘탈 강화의 긍정적인 소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발주나스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미국 증시 내에서 3일간 코인 내 현금 흐름 무난하게 진입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에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에는 1040밀리언 대량의 자금 들어왔고 둘째 날에는 580밀리언 셋째 날에는 220밀리언으로 점차 들어오는 자금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2등인 피델리티 또한 첫날에 700밀리언 둘째 날 160밀리언 그 다음 170밀리언으로 신규 투자 자금 빠르게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홍해 사태나 연준 FOMC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차로 들어올 자금은 당장에 다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OMC 미국 예산안 어떻게 나온지 확인한 다음 새로운 자금 진입할 듯 하고요. 하루 전 이야기 드린 대로 1월 13일부터 상장된 이후 ETF 광고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조정 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매도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월 2주차 지난주 ETF 통과된 이후 기관들 크립토 투자 현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차트만 봐도 ETF 승인된 이후 기존에 400밀리언 들어온 자금이 1200밀리언까지 엄청난 상승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 이번 ETF 승인에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매수량이 가장 많고 라이트코인 매수량은 감소,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기관들 총 보유량은 38,700밀리언으로 일주일 만에 1000밀리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물량 들어오면서 11,000밀리언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기간 보유량이 증가를 했고요. 비트코인 다음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에 진입을 하는 거죠. 대신 솔라나 보면 760밀리언에서 750밀리언 감소를 했고 바이낸스 코인도 감소를 했습니다. 대신 리플을 보시면 갈링하우스 CEO 다보스 포럼 연설 직전인데 70밀리언에서 76밀리언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플 올해 4월에 재판 결과 나오고 다보스 포럼 이후 신규 자금 들어온다면 저점 잘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